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한참 들고 다녔던 명품백을 어느 날부터 들지 않게 되고 손에서 멀어져 잊혀진 가방 없으신가요? 비싸게 사서 흠집날까 신경 쓰이고 막 들고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서 특별한 날만 들었던 가방이라 언젠가부터 손에서 멀어진 그런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너무 화려해서 또 저 가방은 너무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라 지금 들기는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은 그런 느낌이요. 결국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고이고이 싸서 보관만 하다가 가끔 꺼내 닦아주고 또 몇 년이 지나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나이대에 따라 좋은 가방의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요. 중년이 되면 명품백 로고보다 중요한 게 있고 유행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명품백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가 들고 있는데 예뻐서 광고나 잡지에서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사거나 연예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따라 샀다가 생각보다 애착이 가지 않아 들지도 못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언니도 외국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명품백을 사왔는데요. 막상 들고 다니질 못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웠다나 봐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이 기준을 알아서 정보를 줬더라면 합리적인 구매를 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훨씬 줄였을 겁니다. 10년 넘게 다양한 가방을 만들고 실제로 들고 다녀보면서 착장도 해보고 장단점을 찾고 명품은 정말 좋은 걸까?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 하며 명품 가방들을 뜯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 변함없이 사랑받는 가방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가방의 품격이 있고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있고 나중에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백을 고르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고요. 후회 없는 명품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가방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품백을 처음 고를 때 대부분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먼저인지 브랜드가 먼저인지를 갈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방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벼움입니다. 사실 명품백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 아니라 무게예요. 매장에서 들었을 때 가방에 비례해서 조금이라도 무겁다고 느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방은 빈 상태로 드는 것이 아니라 지갑, 휴대폰, 화장품 등 여러 물건을 넣고 사용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예쁜 가방도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싫어져요. 그래서 명품백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가벼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큰 가방이 눈에 들어 멋져 보이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미니백이나 미디엄 사이즈 정도가 가장 활용도가 높아져요. 가방이 커질수록 무게도 늘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많이 넣게 되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어깨에 무리가 가고 몸의 균형도 틀어질 수 있어요. 반면 내 몸에 적당한 크기의 가방은 적당한 수품만 넣게 돼서 무게가 부담되지도 않고 웬만한 스타일이 다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로고가 가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명품백이라고 해서 브랜드 로고가 크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로고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진짜 고급스러움은 브랜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울리는 데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멋있다, 가방 참 잘 어울린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브랜드가 뭘까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유행보다 클래식입니다. 내 스타일을 만들기에 부족한 20대에는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후 점점 자신의 스타일을 갖춘 50대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평생 함께할 가방을 선택하세요. 물론 유행에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클래식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뒤지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지금 예뻐 보이는 가방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멋져 보이는 가방이라면 최고의 선택이고 현명한 소비겠죠? 5번째는 내 옷장의 옷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색을 고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쁜 색이라는 게 실제로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잘 어울리는 색이어야 되는데 예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매치가 안 돼서인데요.
검정 옷이 많다면 블랙, 차콜, 카키 계열이 좋고요. 베이지나 밝은색 옷이 많다면 아이보리나 브라운 계열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방의 가치는 옷과 함께 착장하여 스타일을 만들어야 빛이 납니다. 예쁜 가방이란 나의 옷에 맞춰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명품백의 조건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벼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로고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행보다는 클래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옷장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후회 없는 명품백 3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렉스트라의 이지데이입니다. 이 가방은 조용한 명품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 맞아요. 발렉스트라는 로고 플레이를 크게 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가방처럼 보입니다.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깔끔하게 정돈된 디자인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 군더더기도 없고요. 직선과 곡선의 균형이 참 좋아요. 그래서 40대부터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분이 들었을 때도 지적이며 세련된 분위기가 납니다. 추천 사이즈는 미니와 미디엄이에요. 평소에 가볍게 외출할 때는 미니 사이즈가 좋고요. 조금 더 수납이 필요하다면 미디엄 사이즈가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니 사이즈는 손을 펴서 한 뼘이 조금 넘고요. 미디엄 사이즈는 한 뼘 반 정도 됩니다. 이지대는 컬러 선택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샤넬이나 루이비통처럼 한눈에 보이는 브랜드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세련된 가방을 들고 싶다. 로고보다는 가죽과 형태의 완성도가 좋다. 격식 있는 자레에도 들 수 있고요. 평소에는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이지대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입니다. 샤넬은 첫 명품백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브랜드죠. 그 중에서도 클래식 플랫백은 첫 샤넬다운 느낌의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40대, 50대 여성분에게는 블랙, 베이지, 네이비, 버건디 같은 차분한 컬러를 추천드려요. 첫 샤넬백이라면 역시 블랙이 가장 안전하죠. 다만 램스킨은 고급스럽지만 스크래치에 참 약합니다. 실사용이 많다면 캐비어 가죽 계열을 우선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30대에는 샤넬백이, 40대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갖고 싶다는 로망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가방은 에르메스의 가방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에르메스의 가방은 바로 이 버킨백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가방이 버킨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로고는 없지만 최상급의 가죽에 머신 스티치가 아닌 핸드 스티치로 한 땀 한 땀 만든 가방이라 다른 가방과 확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버킨에서도 이건 35 사이즈예요. 이건 되게 큰 사이즈고요. 1kg이 넘는 무게예요. 제가 30대 후반에 가방에 대해 공부도 할 겸 큰맘 먹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젊고 열정과 힘이 넘쳤을 때였으니까 이 사이즈를 샀지, 지금이라면 25 사이즈를 샀을 거예요. 35 사이즈보다는 많이 가벼우니까요. 제가 10년 넘게 가방을 제작하고 명품 가방들을 뜯어서 해체해보니 점점 더 고급스러운 가죽, 점점 더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가벼운 가방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눈만 아주 높아져서 웬만한 건 눈에 차지 않는 단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질 좋은 가죽들만 찾게 되고요. 결국 최상의 가죽인 악어백들만 눈에 들어와요. 제가 가죽에 푹 빠져서 많은 가죽 상점들을 둘러보고 가격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역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가격에 놀라서 나의 눈높이의 높음을 알았죠. 이탈리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발렉스트라 악어백은요, 일반적으로 1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 이상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샤넬의 악어백 역시 극소량만 제작되는 하이엔드 라인으로요, 일반적으로 2000만원대 후반에서 4000만원대 이상을 넘어가고요. 에르메스에는 공식 매장에서도 토고나 앱송 같은 기본 소가죽 가방은 1-2천만원대에서 시작하는데요. 기본 악어백은 매장가 기준으로 보통 5천만원에서 1억대를 넘어가요. 지인분이 이번에 에르메스 매장에서 히말라야 악어백을 문의했었는데요.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매는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버킨백을 제안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충분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에르메스의 이런 전략 때문에 리세일 시장이 활발해졌어요. 리세일 및 중고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 금액이 버킨 25 사이즈의 악어백이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대고요. 에르메스 버킨백 중에 가장 탐나는 모델 중 하나가 히말라야 컬렉션인데요. 종종 핸드백의 성배라고 불린다고 해요. 화이트 히말라야 악어백은 18캐럿 화이트 골드 하드웨어와 2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특징인데요. 특히 35cm의 모델은 매우 희귀해서 해마다 기록적인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5억 이상에 팔렸다고 해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엄두도 못 내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나 봐요. 이 탐나는 예술품을 제가 살 수는 없으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바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최고급 악어 가죽들을 찾아다녔는데요. H사에서 사용하는 싱가포르 행롱사 악어 가죽과 HCP 악어 가죽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 디자인은 유광에 딱딱한 악어 가죽이 잘 어울리고 또 이 디자인은 무광에 부드러운 악어 가죽이 잘 어울려요. 궁금하고 갖고 싶은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캘리백도 만들어 보고 버킨백도 만들어 보고 린디백도 제작해봤어요. 제가 만들어 들고 다녀보니 어떤 가방은 핸들이 너무 짧고 또 어떤 가방은 사이즈가 애매하고 또 어떤 가방은 잠금 장식이 너무 불편하고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수정해서 들고 다녔는데요. 지인분들이 가방이 너무 예쁘다며 하나씩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이 가방은 핸들이 너무 짧아서 불편하다며 핸들을 어깨에 멜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 주셨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을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생일 선물로 준비해 주셨던 가방인데요. 이 남자분께서 그 아내분과 영화를 보다가 아내분이 저 가방 너무 예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생일 선물로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온라인도 다 검색해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가방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저희 공방을 찾아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캡처 사진 한 장만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 캡처 사진 한 장으로는 만들 수 없으니까 영화 제목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영화 제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가방 때문에 그 영화를 쫙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제가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내분께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참 뿌듯한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악어 가죽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제작해드린 가방이에요. 압구정 고객분이 이탈리아에 여행 가셨다가 사오신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은 디자인을 하나 더 갖고 싶다고 주문해 주셨어요. 정말 고급진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소개해 드렸던 명품 브랜드의 악어 가방과 비교했을 때 명품과 같은 테너리의 악어 가죽을 사용해서 제작해 드렸지만 가격을 비교하자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명품은 왜 비쌀까요? 물론 브랜드 네임 밸류도 크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을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 홍보 비용, 직원 비용 등 여러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은 그런 비용이 없어서 가격이 명품에 비해 훨씬 착합니다. 또 세세한 니즈를 넣어서 제작해드려요. 나는 이 가방에서 스트랩을 길게 만들어줘? 나는 미니백이어도 핸드폰, 자동차 키, 카드 지갑은 꼭 들어가게 만들어줘 등등등 자신만의 취향에 맞게 주문해주시는 가방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최상의 좋은 가죽으로 최상의 가방을 만들어도 명품 브랜드처럼 몇 천만 원은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가방을 찾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는 기성품처럼 한 가지 가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 가죽, 컬러로 제작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보통 디자인과 사이즈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가방의 가격대는 100만 원대부터 7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제작 기간은 주문 확정 후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고요. 가죽 선별, 패턴 제작, 수정, 재단, 제작, 검수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방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명품백을 고를 때 오늘 영상이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해드리는 가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